이 켰을 때와 껐을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켜졌을 때가 더 공간이 예뻐 보이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티브 집스입니다. 손 다쳤어요.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보기 싫으셔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왜 소파도 추천드리고 조명 플로어 램프도 추천드리고 했었잖아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 플로어 램프를 그렇게 비싼 걸 쓰려고 하냐, 왜 플로어 램프를 추천하라고 하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2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명의 레이어링이 왜 중요한가, 조명의 구성은 총 3가지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타스크 라이트, 그 다음에 악센트 라이트,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반 조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간에 일정 조도를 맞추잖아요. 그 밝기를 맞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하고, 태스크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특정 작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조도량을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게 태스크 라이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액센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축적인 특정 요소를 내지는 뭐 어떤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을 이제 액센트 라이트라고 하는데, 이 3가지를 고루 갖추는 것이 레이어링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거실에 조명 하나 빡, 방에 조명 하나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일실 1조명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명이 균일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밝은 조명을 갖다 중앙에 설치를 해도 이게 빛이 퍼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많이들 헷갈리시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은, 와트 수가 높을수록 조명이 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시더라고요. 와트 수는 빛의 밝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로 하는 전력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조명의 밝기, 빛의 세기는 루멘이라는 수치로 이제 나타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가야 될 게, 루멘은 이제 빛의 세기예요. 근데 우리가 비춰진 면의 밝기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빛이 아무리 세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조도량이 확보가 안 된다면은 1인 1등에서 느꼈던 그 침침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사용하는 단위가 룩스라는 단위예요. 그래서 룩스라는 단위는 물체 표면에 그 조명 밝기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전문가처럼 알 필요는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조도를 밝혀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조명 레이어링을 할 때 단순하게 우리가 요즘 뭐 다운라이트 많이 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많은 등이 들어가도 필요로 하는 곳에 비춰지지 않으면은 불필요하게 조명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강약을 잘 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레이어링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태스크 라이트를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의 용도가 무엇인지, 주방인지 공부방인지 화장실인지, 어떠한 행위들로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태스크 라이트로도 어느 정도 앰비언트가 확보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앰비언트로 충족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액센트 라이트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은 태스크 라이트를 가장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앰비언트 라이트, 그 다음에 악센트 라이트, 이 순서대로 조명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면서 구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풍성하고 필요로 하는 조도가 충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론적인 건 이런데, 실전을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그 조명 레이어링을 꼭 해야 되냐, 디자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복도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복도. 공간적으로는 예쁘죠. 그래서 이제 악센트 라이트만 이제 우측 하단에 여기 보면은 아래에서 위로 쓰는 간접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근데 이 악센트 자체가 충분히 이 공간에서 필요로 하는 조도는 나타낸단 말이죠. 여기 같은 경우는 악센트 라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구성이 된 이런 의도를 일부러 낸 이런 공간입니다. 풍성하게 또 내지는 밝게 비춰줘야 되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을 한 거고, 반대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악센트 라이트로만 공간의 조도가 지금 이루어져 있죠. 벽에 비춰지는 어떤 그림에 비춰지는 이런 악센트 라이트인데,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용할 공간이라서 굳이 더 밝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악센트 라이트로만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악센트 라이트로 건축적인 어떤 형태를, 이 상부에 있는 아치 형태를 바닥에서 쏘아졌을 때 좁은 복도지만 층고를 조금 더 높게 보이게끔 하는 이런 시각적인 의도로 갖고 했기 때문에 레이어링이 없어도 조명이 공간을 충분히 잘 채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레이어링을 안 하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주거, 우리 집에서는 사실 그러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집 같은 경우는 특정 지을 수 없는 좀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편이에요. 주방과 거실 같은 공용부에서는 우리가 쉬기도 하고 뭐 손님을 맡기도 하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나잖아요. 특정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명 레이어링이 집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면은, 첫 번째 사진은 침실이에요. 침실은 사실 특별한 활동이 일어나진 않죠. 이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편안하게, 눈이 편안하게 간접등으로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상단에 보면은 다운라이트가 하나 있어요. 태스크 라이트의 형태로 이제 시공이 된 건데, 이 테이블을 비춤으로써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등등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등이기 때문에 태스크 라이트가 저렇게 구석에 포인트로 하나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두 줄의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가 시공이 되어져 있고, 싱크대 위쪽으로 3인치 다운라이트이 3발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는 다 앰비언트를 맞추면서도 특히 이 3인치 3발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에 좀 더 집중되게 그 태스크 라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좌측에 있는 창가 쪽으로 보면은 이제 사각 다운라이트 2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태스크 라이트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겠죠. 면발광 형태의 조명이 이제 앰비언트를 관장을 하고 3인치가 태스크 라이트, 그리고 이 두 개의 면발광 사이에도 보면은 이 COB 타입의 다운라이트 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아일랜드 위를 비추는데 이게 또 이제 태스크 라이트를 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공간들을 봤을 때 조명을 되게 잘 볼 필요도 있어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이 한 줄 들어갔다라고 볼 게 아니라, 요 면발광 되는 조명이 전체적인 복도에 앰비언트를 관장하고, 그 뒤에 있는 COB 타입의 조명들이 그림과 그리고 또 벽을 비추는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은 조금 더 읽을 거리, 그리고 조금 더 배울 거리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마그네틱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냐면은, 일단 미적으로 좋죠. 가성비도 좋고요. 근데 앰비언트와 태스크와 액센트 라이트 세 가지를 이 트랙 안에서 이 하나의 트랙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사진 같은 것도 보시면은 지금 좌측에 있는 벽면에 악센트 라이트를 이 마그네틱 라이트에서 이 스팟 형태의 등기구로 쏴줬고요. 그 사이에는 또 COB 도트 다운라이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조명기구 하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나 이런 주거 환경에서는 층고가 높지도 않고 층고 안에 공간도 없기 때문에 간접을 판다거나 아니면 높은 층고를 활용해 가지고 좀 다양한 무드를 연출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최소한의 등기구로 다양한 조명 레이어링을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까지는 가장 적합하고 나은 형태가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마그네틱도 그렇고 뭐 라인 조명도 그렇고 3인치, 2인치 이런 다운라이트들도 그렇고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조명을 위에서 아래로 쏘는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집안의 전체적인 조명이 그렇게 되면 너무 일방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쏴지는 조명만 생기기 때문에 좀 풍성함이 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플로어 램프를 추천드린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쁘죠? 마그네틱 트랙 라이트과 뭐 3인치 매입 등이 이렇게 설치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사진과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죠? 좀 너무 쌩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 빛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하죠, 두 번째 사진이.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비춰지는 다운라이트로만 구성된 집이다 보니까 소파나 테이블을 보시면은 다 그림자가 아래로만 져 있어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조도를 맞춰서 간접등도 들어가 있고 플로어 램프도 2개나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빛을 좀 다양한 방향에서 비춰짐으로써 좀 공간을 부드럽게 만든다라는 게 둘의 차이점이에요. 플로어 램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구성할 때도 무조건 천장 조명만 활용해 가지고 앰비언트를 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천장을 부족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플로어 램프나 뭐 테이블 램프가 됐던 어떤 추가적인 다른 방향에서 빛을 쏠 수 있는 등기구를 계획해서 그걸로 밝혀준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 방향에서만 빛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두운 그림자가 지는 반면에 좀 풍성하게 얼굴을 비춘다면은 얼굴의 전체적인 느낌 자체도 화사하고 달라집니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다운라이트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스탠드를 쓰시는 걸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고요.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천장에서 다운라이트로만 이렇게 잘 구성을 해놔도 공간이 예뻐요. 예쁜데 이런 식으로 스탠드와 테이블 램프를 켜놨을 때는
조금 더 공간이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입체적이 된다라는 차이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집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라고 보여드리면은, 일반적인 30평대 거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델보 V2 소파를 배치를 해봤고요. 그 뒤에 이제 쿠페 331 스탠드를 세워봤는데, 이 켰을 때와 껐을 때는 큰 차이가 있어요. 당연히 켜졌을 때가 더 공간이 예뻐 보이죠. 뭐 다음 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판텔라 플로어 램프인데, 저 구석의 공간이 밝혀지면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어떤 이런 시각적인 효과가 생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이어링을 하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구성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스탠드 하나만으로도 태스크 라이트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내지는 악센트 라이트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보조적인 이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밝혀준다면은 조명 레이어링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조명 하나지만은 다양한 역할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래에서 위 내지는 뭐 옆으로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빛이 추가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공간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시각적으로 넓어지는 이런 입체적인 환경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어 램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 헥토그램, 만원대 헥토그램조차도 이렇게 켰을 때와 꺼졌을 때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조명이라는 거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집도 조명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플로어 램프 몇 개만 이런 식으로 당장 사가지고 해보시면은 정말 비포 앤 애프터를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어떤 조명이 어디에 놓아졌을 때 더 좋아진다라는 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비싼 거 말고라도 지금 당장 저렴한 스탠드라도 한번 사서 시도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